네, 안녕하세요. 강원진학지원센터 전형분석팀 교사 윤상혁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과 정시 모집 요강 같이 한번 훑어보면서 정시 지원 전략을 같이 수립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준비한 대학은 서강대학교와 중앙대학교 되겠습니다. 대학별 모집 요강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모집 요강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5가지 포인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군별 모집 인원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수시 모집과는 다르게 정시 모집에서는 가나다 군별로 각 1회씩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대학, 내가 가고 싶은 모집 단위가 어느 군에 속해 있는지를 반드시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반영 비율입니다. 국수, 영탐 각각 몇 %씩 반영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성적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반영 비율 확인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반영 지표도 백분위를 반영하는지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지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지에 따라서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수능에서 가장 어려웠던 영역 중에 하나가 영어 영역인데요. 영어를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감점폭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탐구 가산점이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반드시 파악하시고 지원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지원할 그 모집 단위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서강대학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항, 변경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우선 정시 가군과 다군에서 모집하는데 일반 전형은 대부분 나군에서 모집하는 게 주된 군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군에서 일부 모집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농어촌 전형을 포함한 특별 전형은 전부 다 나군에서 선발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가장 크게 변한 방식이 이 부분이니까 반드시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A유형, B유형에 따른 성적 산출 후에 높은 점수를 최종 반영합니다. 작년에는 유형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올해는 유형을 2개로 나눠 놓고 학생들한테 조금 더 유리한 성적대로 반영을 해주는 방식으로 올해 바뀌었기 때문에 반드시 유념하셔야 되고 이따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모집단이 계열별 필수 응시 영역에 제한이 없습니다. 변경사항은 아니고 작년부터 이어져 온 점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연계열에 지원할 때 미적, 기하, 확통 상관없이 다 지원할 수 있고 사탐을 보고도 자연계에 지원할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전전형에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에서도 학폭 사실이 있을 경우에 부적격 처리되거나 감점 요소가 된다는 점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군별 모집 인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나군에서 주된 선발을 하고 있고요. 다군의 112명은 전부 다 계열 단위의 자유전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 전형의 경우 나군에서 48명 그리고 24명씩 각각 선발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모집 인원을 좀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들어가기 전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모집 인원이 10명 이상 증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년도와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 또 10명 이상 감소한 경우엔 파란색으로 표시했고요. 그리고 노란색 형광펜 칠해져 있는 부분은 제가 조금 추가로 설명드릴 부분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반도체공학과 13명 올해 신설되었기 때문에 증가된 만큼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게페르트 국제학부는 0명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선발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수시 모집의 충원 모집까지 다 끝난 다음에 2월 되는 인원을 뽑는 것으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뽑는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수시 모집 전형이 전부 다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모집 인원의 확정된 인원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에 괄호치고 10명 되어 있는 부분은 계약학과이기 때문에 정원의 모집임을 뜻하는 것으로 알 수 있고요. 사이언스 기반 자유전공학부는 작년에 나군에 있던 것이 올해는 다군으로 이동했으니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인문학 기반 자유전공, 사이언스 기반 자유전공, AI 기반 자유전공, 자유전공학부가 총 3가지가 나타나 있는데 이 학부들은 전부 다 유형 1에 해당하는 자유전공입니다. 따라서 계열 안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전공이 아니라 계열을 넘나들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전공이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어촌 학생 전형의 경우 인문에서 나군 30명 총원으로 모집하고요. 자연에서는 18명 모집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전형에서는 인문 15명,
자연 9명, 전부 다 나군에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전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모집 단위가 전부 다 수능 100% 전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작년까지는 유형 A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문이든 자연이든 수학 반영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수학을 잘 보는 학생들이 서강대에 유리하다라는 게 작년까지의 서강대의 정시 모집 전통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B형을 새로 신설하면서 A, B 중에 유리한 것을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B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국어랑 수학의 반영 비율이 서로 교차되어 있다는 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수학 성적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국어 성적이 아주 좋다면 지원해 볼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서강대학교 정시의 특징은 국어 수학을 합쳤을 때 8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정도로 국어 수학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탐구랑 영어보다는 국어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에게 훨씬 유리한 성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반영 지표는 국어 수학은 표준 점수 반영하고요. 탐구는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변환 표준 점수란 무엇이냐? 탐구 과목에서 표준 점수가 있는데 그 과목별 표준 점수는 과목별 난이도에 따라서 달리 산출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해의 난이도에 따라서 표준 점수가 달라지니까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대학에서 자체 보정값을 통해서 환산한 점수를 변환 표준 점수라고 하니까 이것도 대학의 산출식을 잘 파악하셔서 지원하시는 점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농어촌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전형 방법을 보시면 일반 전형과 마찬가지로 A, B 유형 중에서 잘 본 유형으로 성적을 반영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수능에 최저가 걸려 있다는 점을 봐주셔야 됩니다. 수능 최저는 국수형 탐구 한 과목 중에서 3합 9등급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수시 전형에서의 서강대 최저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수시에서는 국수 영탐 중에서 3과목 각 3등급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정시에서는 국수 영탐 중에 3합 9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능 최저에서는 탐구를 한 과목만 반영을 하지만 수능 최저 통과하고 실제로 수능 반영할 때는 2과목을 반영한다는 점도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랑 한국사 등급별 가산점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26학년도랑 25학년도를 같이 준비했습니다. 한국사에는 큰 차이가 없어서 4등급까지 만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영어는 1등급, 2등급, 3등급의 급간 차이를 한번 보시면 작년까지는 1점씩 감점이 됐는데 올해는 0.5, 1점 순으로 감점이 되고 있어서 영어의 변별력이 작년보다는 줄어들었다라는 점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 지원 유의사항을 좀 정리를 드리면요. 영어 탐구보다는 국어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학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올해 변경사항이 A, B 유형 중에 유리한 것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참고 바랍니다. 사과탐에 가산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집 단위를 선택할 때 커트라인을 보면서 조금 폭넓게 지원해도 괜찮습니다. 영어 비중이 축소됐으니까 올해 학생들이 영어를 좀 잘 못 본 학생들이 있다면 많은 인기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결 변화에도 유의하셔야 됩니다. 작년의 경우보다는 올해 서강대학교에서 변화를 준 점들이 되게 수험생들한테 친화적인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올라가거나 입시 결과가 살짝 올라갈 수도 있음을 유념하고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군에서 충원이 많이 되는 학과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정시를 지원할 때는 이 서강대학교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 학교의 그 군별 위치도 같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나군에서만 선발하는 학교가 서울대가 되겠고요. 그리고 고려대, 연세대는 가군에서 선발합니다. 그러면 서강대를 지원한 학생 중에는 두 부류로 나눠질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서강대 인기학과를 지원한 학생들은 서강대를 지원하고도 점수가 어느 정도 남는 학생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가군의 연세대, 고려대를 동시에 지원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서강대학교 인기학과에 있는 학생들은 혹시 가군에서 추가 합격이 되면 연고대로 이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강대학교 인기학과는 충원율이 조금 높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서강대학교의 비인기 학과를 지원한 학생들은 서강대학교의 인기 학과를 지원할 만한 성적은 되지 않기 때문에 연고대를 지원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되면은 비인기 학과에 합격한 학생들은 가군에서 올라갈 곳이 없기 때문에 서강대를 등록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따라서 비인기 학과는 인기 학과에 비해서 충원율이 낮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원서 지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앙대학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는 변경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첨단학과 신설되면서 증원된 부분만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능형 반도체공학과에서 20명 신설하게 되었고요. AI학과 산업보안학과에서 정원이 증원되었다는 점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과 명칭 변경된 것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학교폭력 조치사항에 대입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강대랑 마찬가지로 정시 전형에서도 학폭 사실이 있을 경우에 감점 또는 부적격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군별 모집 인원을 한번 보시면 중앙대 특징이 가나다군을 골고루 뽑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나다군에 상당히 많은 모집 인원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서울 캠퍼스의 인문 계열의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보시면 응용통계학과랑 국제물류학과가 작년에 나군에 있었던 게 가군으로 이동했다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모집 인원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자연계열 모집 인원 보여드리겠습니다. 화학과랑 간호학과의 경우에는 가군에 있던 게 나군으로 이동했고 생명과학과는 나군에서 가군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능형 반도체공학과는 올해 신설되어서 10명 빨간색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기회균형 농어촌 전형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모집 인원도 가나다군에 고루 분포되어 있으니 참고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어촌 전형의 구체적인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이고요. 기회균형 전형의 군별 모집 인원도 표로 안내해 드릴 테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모집 단위별 반영 비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전형뿐만 아니라 기회균형까지 같은 반영 비율을 활용하고 있어서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인문 계열 중에서 인문대학, 사범대학 경우에는 국어 반영 비율이 35%로 가장 높고 탐구도 35%로 높습니다. 인문대학 안에서 상경 계열의 경우에는 수학 성적이 조금 더 중요하기 때문에 40%까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사범대학의 체육교육과는 서류 20% 보고 있고 국어랑 탐구 과목이 35%로 가장 반영 비율이 높습니다. 자연계열은 전체가 수학과 탐구의 35% 비중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체크해야 될 부분이 인문사범 계열의 경우에는 사탐 가산점이 5%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과탐을 본 학생들이 지원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연계열은 반대로 과탐 가산점이 5% 있어서 사탐을 응시한 학생들이 지원하기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영 지표는 국어, 수학이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 탐구는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영어와 한국사 영역의 가산표를 보시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갈 때 2점 마이너스 되고 2등급에서 3등급으로 갈 때 3점 마이너스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어느 정도 반영하는 건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것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주변에 비슷한 대학교들의 영어 가산표를 같이 가져왔습니다. 경희대는 올해 큰 변화가 있어서 영어 1, 2등급이 모두 만점 처리가 되고 있고요. 시립대는 영어의 등급 하락에 따른 감점폭이 가장 큰 학교입니다. 그래서 인문계열의 경우 150에서 146으로 4점 감점되고 있고요. 인문계열 2의 경우 6점 감점되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영어 성적에 따라서 어느 대학이 유리할 것인지를 같이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시 지원 유의사항 말씀드리면요. 변경사항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입시 결과를 참고하시는데 중앙대에는 변경사항이 많지 않겠지만 주변 학교에 변화가 있으면 그거는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경희대학교가 올해 상당히 많이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희대학교 영상도 같이 시청하시면서 중앙대학교의 전략도 같이 수립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서강대학교와 중앙대학교의 정시 모집 요강을 살펴봤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들은 대학교 입학처에 있는 정시 모집 요강을 꼭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수시 충원 합격까지 모두 다 끝난 다음에 인원이 변경될 수 있으니까 그 점도 대학에 있는 입학처 또는 공지사항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